먼저 오늘의 차트. 이거는 무브 인덱스 채권 변동성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계속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오늘 주로 얘기할 이 풋콜리쇼인데 풋콜리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 볼 것은 에쿼티 풋콜리쇼입니다. 이때 2008년도가 리먼 사태 때였죠. 그런데 어제 리먼 사태를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인덱스 풋콜리쇼예요. 이따가 차이점을 이야기하겠지만 인덱스 풋콜레이션은 이거 바닥을 끼고 있네요. 리먼은 저리 가라고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반도체 주식이 외국인 매도로 의미 있는 하락을 했으나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이 선물 베이시스를 급격히 당기면서 지수를 당겨서 마감을 했는데요. 해외 증시도 유럽은 멀쩡했으며 미국 증시 또한 개장 전에 제임스 블러드의 설레발로 갭 다운이 크게 나왔으나 의미 있는 반등을 해서 마감을 했어요. 즉 대부분이 유튜브 등에서 이야기하듯이 블라드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유럽 증시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수가 눌렸던 것에 더해 블라드의 발언으로 미국 본장이 갭 다운 크게 나왔는데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세와 함께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오히려 당겼다, 이렇게 봐야 되죠. 여전히 아리송해 보이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개장 초에 두 가지 이슈로 조금 혼란스러운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수능시험 개장으로 수능시험 때문에 개장이 1시간 수년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알고리즘 주문 실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시가 갭다운을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0%로 출발을 하자마자 바로 낙폭을 3%, 마이너스 3%대까지 축소시킨 일이 있었죠. 그리고 개장과 함께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강하게 나왔지만 선물은 의외로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옵션 시장에서는 개장 후 3분 만에 답이 나왔다 싶을 정도의 개인이 위클리 콜 옵션 매수가 두드러지게 들어와 버렸어요. 개장과 함께 10분도 안 돼서 개인들은 위클리 콜 옵션을 25,000계약 넘게 매수를 했죠. 반면 풋 옵션은 10,000계약 정도밖에 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관들은 콜 옵션 매도를 더욱 강하게 했고 개인들은 그대로 콜 옵션 매수에 물려서 1시간 만에 무려 75,000계약이 콜 옵션에 물려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쯤 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시장이 상단은 막혀있고 하단은 열려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선물 시장에서의 흐름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방을 열어놓는 경우에는 선물 매도가 꾸준히 쌓이면서 지수를 눌러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현물을 개장 후 30분 동안 3,000억 넘게 매도한 동안 선물은 아예 매매를 안 하나 싶을 정도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320선을 깨고 내려갈 때 일시적으로 선물 숏을 잡은 것도 있지만 그것도 1,5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당일 방향성이 최대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결제 약정 또한 거의 늘어나지 않았어요. 더 가관인 것은 오후 3시 이후로 현물은 그대로 바닥에 눌러붙인 채 선물을 조심스럽게 당기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위클리 옵션에서 콜 옵션들을 꽝시키기 위해서 현물을 거의 손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물 동시효과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더욱 강하게 당기면서 종가까지 선물 매수를 1시간 동안에 4,000원 넘게 사버렸어요. 이렇게 장 후반에 담긴 선물 매수분은 기존 매도 포지션이 청산으로 추정되는데요. 오늘로써 선물 미결제 약정은 드디어 30만 계약까지 감소하게 됐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렇지만 이번 선물 미결제 약정의 감소는 최소한 28만 5천 계약까지는 줄여야 이제부터는 완전히 선물 방향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상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번이 12월 동시만기란 말이에요. 이대로 계속해서 미결제 약정을 줄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숏을 잡은 쪽에서는 계속해서 틈만 나면 선물 매도를 걷어내고 있는 것이고 롱을 잡은 쪽에서도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개인이 콜 옵션 물타기 매수가 워낙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들을 꽝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눌렀는지 먼슬리 옵션에서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오늘 눌림으로 콜 옵션 미결제 약정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추가 상승의 기대를 갖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심리를 완전히 닫아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풋옵션 시장에서의 롤링다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방이 제한된 것이지 하방이 열려있다 라고는 할 수 없었는데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옵션시장이 이렇게 다 따로 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장세가 이 뚜렷한 방향성 베팅에 나서고 있는 주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럴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시장의 본질은 공격적인 매도는 없다입니다. 여전히 저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 업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 총평 때 추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유럽 세션에서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유럽 CPI 지표였어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금리 관련해서는 유럽도 한 50bp 인상 정도로 속도 조절을 한다 이었는데, 물가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물가를 꼭지가 찍었지 유럽은 아직 꼭지 아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다행히도 콜 CPI는 전월비 0.6%, 사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CPI는 전월비가 1.5%인데 그래도 이게 컨센서스 수준으로 나오면서 시장 반응은 그래 유럽도 이 정도면 괜찮나 라고 하면서 특별히 과격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전에 방향성 베팅을 강하게 한 쪽에서 이익 실현을 하면서 일어났는데요. 대장전 시가 갭 상승을 이번 주 최고점 부근에서 한 유럽 증시는 줄줄줄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본장 시작할 때까지 한 번도 반등을 하지 못한 채 밀어버렸고, 통화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달러 바스켓이 고르게 눌리면서 유로화도 눌리고, 특히 이번 주에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오지 달러가 세게 눌렸습니다. 그러면서 상품 시장에서도 구리가 제법 세게 눌렸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눌렸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익 실현 차원에서 눌린 것이지 이게 무슨 블라드 때문에 눌렸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게다가 유럽 증시는 미국 본장 개장 후에는 저가 매수가 또 꾸준히 들어왔죠. 그래서 장중에 낙폭을 상당량 회복한 데 더해 미국 본장 마감 이후에는 추가 상승을 해서 사실상 이번 주 주봉을 기간 조정으로 마치고 도찌로 마감하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즉 이번 주에 나온 여러 가지 재료들을 시장은 잘 소화하면서 고가에서 매도의 압력을 이겨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블라드의 발언 이전에 유럽 채권 시장에서 이익 실현성 조정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도 눌리기 시작했고, 블라드 발언 이후에 단기물 중심으로 추가 하락이 나왔긴 했는데 정작 본장 이후에는 채권 시장은 낙폭을 키우지 않고 잘 버텨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은 이 정도면 정말 잘 버텼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추가 상승의 모멘텀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시장이 눌리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기름 시장은 아주 세게 밀렸어요. 이 옵션 만기가 어제였죠. 수요일이었죠. 그래서 옵션 만기를 보내고 나서 시장에 쌓여있던 매수 포지션들이 언와인드가 되고, 그리고 매도 엣지 물량이 추가로 나오면서 83달러마저 깼어요. 그래서 종가 저가로 밀었는데 이 기름 시장의 하락 관련해서 뉴스 플로우는 특별히 없어요.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코로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 11월에 주요 위험 자산이 반등을 했죠. 그리고 이젠 그 비달러 바스켓이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오지달러 오르고 그러면서 상품들이 쭉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품 시장이 쭉 오를 때 구리나 골드나 이런 건 강하게 올랐는데 기름이 오를 때는 계속해서 매도 엣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기 매수세들이 기름을 롱 지르다가 자꾸 이거 아닌데 하다가 이런 해지 매도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면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옵션 만기 이후로는 선물도 손절하자 이러면서 밀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 기름 12월물 선물이 다음 주가 만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의식하고 꺾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도 일단은 기름 롱은 보기가 부담스럽게 됐어요. 다만 이벤트 소멸에 대비한 트레이딩으로서 다음 주에 혹시라도 중국에서 어디 도시 락다운을 했다 이런 뉴스와 함께 기름 가격이 추가로 하락한다? 그러면 이거는 드디어 가격이 뉴스에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부터는 기름 풋옵션 매도로, 즉 하방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고 대응할 계획이에요. 아직 콜옵션 매수로 대응하기에는 지금 새로운 월물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콜옵션 매수는 못하겠지만 풋옵션 매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상승 전환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점 바닥을 다지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개장 전부터 유럽 증시 조정으로 약세 출발을 했는데
이 프리마켓 호가가 제법 눌리는 가운데 개장 1시간을 남겨놓고 제임스 블러드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어요. 이 발언의 핵심은 현재의 정책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에 충분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트를 5%에서 7%란 범위로 딱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발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유럽 세션에서부터 시장이 조정을 원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불을 붙인 격이지 이것으로 시장이 꺾였다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증시 반응보다 채권 시장의 반응이 그 점을 보여줬거든요. 이번 CPI 발표로 5% 이상을 넘보던 터미널 레이트가 이제 꺾이면서 단기 채권이 급등을 했죠. 2년물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올해 FOMC 투표권자이자 시장을 가장 잘 맞춰온 사람인 이 블러드 총재가 뭔 소리야 5%에서 7% 이래버리면 장기물은 몰라도 최소한 단기물은 아주 강하게 부러졌어야 돼요. 하지만 강하게 부러지기는커녕 본장 개장 후에는 거의 밀리지 않았죠. 오히려 장기물은 더 밀리지 않고 살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채권 매수 수요가 남아있다는 것과 동시에 블라드의 발언이 진짜로 7%까지 터미널 레이트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좀 너무 빨리 달리니까 속도 조절 좀 해라 이렇게 워닝을 줬다고 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변동성 지수는 주가 지수 선물이 꽤나 빠졌는데 그건 너 사정이고 라는 식으로 거의 오르질 않았습니다. 본장 개정과 함께 변동성은 바로 빠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변동성 선물도 지수도 모두 꺾어버렸어요. 이 지수는 주가 지수 말고 변동성 지수요. 재미있는 것은 실질 변동성은 의외로 좀 더 올랐거든요. 그런데 옵션 가격에서 추출한 변동성 지수나 변동성 선물은 아무래도 옵션 만기가 코앞에서 그런지 눌려버렸어요. 따라서 이럴 때는 아주 자신있게 시초가부터 롱을 지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추세적 롱이 아니라 단기 관점에서의 롱이지만 그래도 종목 선택이 중요하죠. 저는 나스닥 선물 매수를 골랐어요. 갭 다운이 가장 크게 나온 것이 며칠간 계속 빠졌던 테크 주식이었죠. 그래서 이들 바스켓이 시가 갭 다운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로 인덱스를 밀어버리기에는 장중 모멘텀이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숏커버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인덱스 나스닥 롱을 지른 겁니다. 참고로 어제도 메신저로 풋콜레이쇼가 리먼 사태 이후로 최고치다 이러면서 겁을 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메신저에 돌아다니는 풋콜레이쇼는 주식 옵션에 대한 풋콜레이쇼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화면 이거 다시 보면 요 CBOE 에쿼티 풋콜레이쇼 이 블룸버그 티커는 PCUS EQTR입니다. EQTR 요거는 1.46으로 최고치를 찍은 거 맞아요. 리먼 이후로도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전체를 해지할 때 참고를 하는 그 인덱스 옵션의 풋콜레이션은 요거예요. 이거는 바닥을 기고 있어요. 1.06 바닥 기고 있죠. 이 둘이 값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올해 개별 종목 롱숏 전략이 굉장히 큰 성과를 보이고 있죠. 시총 높은 빅테크 주식에는 숏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풋옵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개별 주식 옵션이 풋콜레이션은 높은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이 롱숏의 페어로서 숏을 하는 애들은 빅테크 그런데 롱은 굴뚝 주식이죠. 그래서 이 굴뚝 주식도 롱 성과가 되게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덱스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비추세.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덱스의 변동성은 오르지 못하고 빌빌거려요. 그러니까 굳이 인덱스 숏에 대한 해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옵션으로 해지를 할 수는 있어도 인덱스로는 풋옵션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풋콜 레이쇼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성 매수, 그러니까 빅스 매수 전략이 올해 내내 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식 옵션에 대한 풋콜 레이쇼랑 인덱스 풋콜 레이쇼도 구분하지 못하고 무지성으로 데이터를 퍼나르는 텔레그램 채널, 유튜브 채널 이런 걸 보면 얘네들이 구독자 수 늘리는 거나 관심이 있지 진심을 갖고 트레이딩 성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로서 전달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한지 아니 그걸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건 맞는지 이런 의심이 들어요. 물론 젊고 똑똑한 친구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개별 종목단에서는 딱히 의미 있는 흐름이 없었어요. FTX 관련 이슈들이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기상천외한 그런 무개념 행동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코인 시장에나 좀 영향을 주지 증시에는 이제는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발 재료도 이제는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목요일 종가의 선물 베이시스를 강한 콘텐고로 만들었는지라 장 초반 프로그램 매수의 유입 여건을 갖추고 마감을 했어요.
마침 미국 증시 또한 갭 다운으로 출발한 증시를 잘 끌어올려서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혹여 갭 다운이 나온다 하더라도 롱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됩니다. 다만 일방적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일중 롱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숏을 보지 말자 이 정도로만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이 상승이 나오려면 현물 매수도 중요하지만 파생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미결제 약정이 지금 선물 미결이 30만 개까지 줄어들었어요. 한결 여유로운 상태이긴 하지만 한 주의 마감을 앞두고 당장 달리기는 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 이러한 비추세장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가격 콜옵션 저평 가능성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콜옵션 매도를 하는 것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옵션 만기에 따른 의미 없는 장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요. 마침 금요일에는 뭐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도 없어요. 그래서 무난한 변동성 매도장이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유럽 증시가 이번 주 내내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세션에서 눌림이 나올지 아니면 종가 고가의 숏 커버가 나올지가 미국 지수 선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갭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뭐 단기 숏 관점. 그리고 갭 다운이 나온다? 그럼 뭐 별다른 매매를 할 것 없이 보내주는 식으로 변동성 축소의 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뭐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구리가 직전주 주봉 양봉을 모두 감싼 그런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구리 매수의 관점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중국 코로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원자재가 오버솔드 된 경향이 있다라고 봐요. 기름을 제외하고는 귀금속이나 산업금속은 여전히 롱마인드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